어디 갔어? 초기불교에서는 불교에 수행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불교에 수행하면은 초기불교에서는 활동. 팔정도.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바람이. 식바람이. 선풍기 위치 조정하고 있어요.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를 저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래에는 개, 정, 해, 또 사막으로 팔정도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개는 정, 정명으로 해석하고 정은 정진, 그다음에 정으로 하는데, 자, 이 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해가 둘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야 돼. 둘로 나눠진 것은 뭐냐면은 아직 그 도와 가를 얻기 이전에 초보자의 해가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해와 사해라고 해요. 이 문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소인의 가르침을, 조사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곰곰이 사유를 해서 자기 인생에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해,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이 선정의 그 마지막의 단계가 뭐죠? 우백하라겠죠. 우백하라고 하는 것은 우파, 익시아라고 하는데, 익시아는 투시, 보다라고 하는 거고, 우파라고 하는 것은 쉬다, 가라앉다, 평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정한 상태에는 적적,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성성. 그래서 사선의 육백시아가 일어나고 적적 성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 생긴다. 법안이 바로 사성제 12연기를 깨닫고, 12연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 이제 최종이 뭐냐면은 무진통이라고 하죠. 무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과 몸에서 번뇌의 원인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무진통이 된 상태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마 비무띠, 해탈, 그 다음에 비무띠, 냐나, 다사나. 그래서 냐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 그래서 해, 탈, 지, 견, 향, 뭐 지혜지자, 지혜자. 그래서 아무래도 음률상 해견향 그러면 좀 안 좋으니까 지혜지자로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서 해탈지견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탈하고 해탈지견향은 수행을 해서 얻어진 그런 경지를 말하고, 이거는 수행의 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행에서 얻어진 경지는 그것은 과이니까 뭐라고 할수 없고, 팔정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팔정도를 끝나고 얻어진 결과가 바로 이 해고, 그 다음에 팔정도 안에 있는 해는 그거는 문해와 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한 데서 오는 그런 이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번 주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오늘을 수행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념과 정정인데, 삼마,
사띠. 요게 이제 정염이라고, 혹은 산스크리트로는 스무르띠, 삼마 스무르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염인데, 저번에 제가 37조도품과 8정도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37조도품은 8정도에 다 들어온다. 뭐만 빼고 15근과 5력을 빼고, 5근과 5력은 8정도를 바깥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삼마사띠라고 하는 정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념의 대상은 뭐죠? 어디를 알아차려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죠? 죽어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안 되고 살아있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죽어 있고 무엇이 살아 있어요? 어떤 것이 죽어 있는 거고 어떤 게 살아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것은 개념, 생각,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삿띠 수행을 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하면은 죽어 있는 시체를 부둥켜 하는 거나 마치가 돼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8정도를 수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언제까지는 생각이 필요해요? 몇 가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디 와서부터는 생각을 놓기 시작하냐면 정념, 정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만 돼요.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저기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행에서 아하바라고 해서 영어로는 becoming이라고 해요. becoming, 생성. 이게 생성해가는 과정이거나 소멸하는 과정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자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인 거, 그건 전부 다 개념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대상을 우리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순서가 수, 법이에요. 자, 신심은 한마디로 뭐예요? 나죠.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수법은 뭐예요? 몸의 대상은 수고, 몸으로 수, 느낌이 있잖아요. 마음의 대상은 법이에요. 그래서 나와 나의 대상, 그 대상이 개념 빼고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이 삿띠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삿띠 수행의 대상은 뭐냐면은 사념처가 되는 거예요. 삿띠. 그러면은 삿띠를 하면서 일어나는 수행의 단계가 있죠. 수행의 단계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칠갑지라고 하죠. 그래서 삿다 삼보장가라고 해서 칠갑지라고 이렇게, 각지는 모디 안가, 그래서 안가라는 것은 지체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바로 이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7가지가 어떻게 되죠? 삿띠를 통해서, 그 다음에 택법, 각지, 택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진각지, 정진을 통해서
희각진, 희를 통해서 경안, 그 다음에 경안을 통해서 경안은 삼매, 삼매를 통해서 우백과 평정. 이 평정이 아까 사선의 상태 평정이고 법안과 그 다음에 사선의 12연도가 여기서부터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을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칠각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많아 보이지만 지금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법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밑에 있는 것을 써머리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는 그 깨달은 과정은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제가 8페이지를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읽어서 될 만한 것은 그냥 넘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넘기도록 하고요. 2페이지 이제 아나빠나 사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의 대상이 신후신법이라고 그랬어요. 신수신법이라고 했는데 이 신수는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고 신법은 그거는 이제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신법을 수, 상, 행,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띠수행법을 할 때 이 사띠수행법을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냐면은 호흡이 어디와 어디 중간에 있어요? 물질과 마음의 중간을 통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뭐죠?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컨트롤해서 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몸도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호흡을 컨트롤해서 마음을 컨트롤한다. 몸도 컨트롤된다. 스님, 그게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호흡을 경험해봤어요? 빨리 하거나 술을 빨리 들이쓰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화가 났을 때 숨을 한번 화가 났을 때 가만히 보면은 호흡이 거칠고 빨라요. 그 다음에 가파르고 그 다음에 빨라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의 바이브레이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완만한 그런 이제 호흡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호흡을 이렇게 완만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화난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고 화가 나고 그러게 되면은 심장이 막 그냥 빨라지고 그 다음에 몸이 전체가 전투적인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평상시에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주 거친 말을 해버리고 나요. 그래서 아주 윗사람에게 거친 말을 딱 해놓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참여를 하고 참여하다 안 되면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 심장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거칠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싸움의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호흡을 컨트롤해서 몸의 그 심장의 맥박수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몸의 상태까지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양쪽 중간에 있고요. 몸의 상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의 상태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호흡이 양쪽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호흡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면은 출가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테크닉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데 호흡에는 불교의 호흡하고 그 다음에 외도가 꼭 나쁜 말 같지만 불교 바깥에 그 수행 방법을 외도라고 해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 외도의 호흡 방법이 이제 있는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외도의 호흡은 기를 장양하는 거예요. 초점을 기를 축적하고 장양하는 거예요. 축적을 등을 둔다면 불교에서 호흡은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심과 심소를 갈라치기.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호흡을 알아야 되고 하디스를 알아야 되고 호흡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음하고 법, 심과 심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되고 실제 생활에서 이 두 개를 갈라치기를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오온으로 얘기한다면은 수상행과 식을 갈라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식은 여기에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수상행은 심소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과 심소, 식과 수상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푸설의 현상학에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consciousness of juice 수박 그 다음에 anger 화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행복 감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주스에 대한 의식 수학에 대한 의식 그렇게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다 갈라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의식하고 내용물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 내용물은 뭐냐면은 느낌에 해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행복감, 괴로움 이거는 느낌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주스, 수박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상에 해당합니다. 상. 수상행식 할 때 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욕구, 먹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 아니면은 평상시에 저녁에 산책을 한 1시간 하고 나서 수박을 딱 보면은 땀이 펄펄 흘리고 난 다음에 수박을 딱 보면은 온몸으로 욕구를 해.
온몸이 이것을 막 그냥 다 빨아당겨서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점심도 먹었고 차도 먹었고 뭘 먹어서 그냥 개 닭 보듯이 그냥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게 느낌이거든요. 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은 마음이 아니에요. 느낌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심소는 느낌의 요소와 그 다음에 지성적인 요소와 그래서 느낌은 감성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상은 지성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행은 욕구, 의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지성적인, 의지적인 것은 이거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주관적 개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관적 개념.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일파타나 수행을 할 때 중급을 저급에서 하급에서 중급의 상태로 절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수행을 할 때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붙는 게 누굴까요? 수행할 때 생각.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생각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10년, 20년을 해도 생각으로부터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여러 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용목스님 네. 여러 번 설명을 해줬지. 네.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앉았어요 지금. 문화 갖고 있어요. 자, 누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늘 얘기했듯이 사람마다 다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내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수박에 대해서 어떤 적에는 정말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느낌이 감흥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느낌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자, 느낌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에 의지한다겠죠? 귀여워. 경험. 자, 경험을 어디로 해요? 육군으로 가죠. 자, 육군이 무엇을 대상으로 경험을 하죠? 육경을 대상으로 경험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경험을 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육군이 육경을 경험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야죠? 육식이라고 해요. 근데 요것이 우리 불교 용어로 얘기하면은 1초에 몇 번 정도 감각기관이 경험을 한다고 하죠? 16번. 자, 그러면 16번이 1초에 경험하면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이 육식이 사람에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돼요? 500억 개. 아주 그냥 과개해가지고 적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500억 개의 기억이 있어요. 자, 이 기억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사진을 딱 가지고 와서 찰칵하고 수박을 찍고 찰칵 자두를 찍고 찰칵 그 다음에 옥수수를 찍고 찰칵 제주 감귤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찍은 사진이 몇 개가 된다고요? 500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찍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나요? 찍은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분류를 어디서 하죠? 의식. 만호, 의근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인 이 정보를 우리 불교용어로 500여 개의 그 사진들, 이미지라고 하죠. 이 이미지 찍힌 것을 우리는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담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근은 바깥에 있는 이 물질을 볼 수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가지 감각기관이 가져다 준 이 법만 의근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의근이 이 법을 경험을 해면 요거를 뭐라고 해요? 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한 것을 그 다음에 요 받아들이면 요것을 다시 또 의근에 저축이 돼요. 그래서 의근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의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러면은 의근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출처가 어디 있느냐? 부사론과 청정도론 양쪽에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근은 자기가 경험한 그 이미지들이 그것이 모여서 쌓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법을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근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의근은 시작부터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대상이 4가지로 보이게 된다. 일수사견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주체로 해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주관적이에요. 자, 이 주관적인 마음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주관적으로 되느냐면은 내가 많이 경험했던 것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뭔가 조금 꺼려하고 밀쳐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와 낙수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수와 낙수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맛이 더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미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미지를 받았어요. 이미지를 받은 것을 그냥 그림을 가지고 정리하려면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그림에다가 뭘 붙이죠? 이름을 붙이죠. 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개별적으로 붙이고, 이름을 붙일 때는 2가지가 있는데 개별적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유니버설 뭐라고 표현하지? 유니버설 보편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 우리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다 검명하려면은 오늘 명상을 등현스님과 누구 다 하려면 더 복잡하잖아요. 스님들과 신도 혹은 학생들이 단 한마디로 그렇게 딱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클래스를 인간들이 명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또 이름에는 그래서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이름이 있는데, 이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이름이 바로 뭐의 배경이래요? 이 산야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로는 뭐 이렇게 생각삼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이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그 이름이 재료가 되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생각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간헐적으로 뭐가 떠올랐다 꺼졌다가 하는 것이지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있을 때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주부와 술부로 나누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재료가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하지 않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름은 죽은 거예요. 수박 자체를 먹으면은 실제 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느낄 수 있지만 수박이라는 이름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수박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수박의 이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명상을 할 때 생각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얘는 죽은 거고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생각이 방해를 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은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은 시체라고 알았을 때 이 두 가지가 연합돼서 일어나는 욕망이 발생하지 않게 돼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제가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땀을 흠뻑 뺐어요. 그러면은 수박을 보면 욕망이 생겨나요. 자, 그런데 욕망이 왜 수박을 보자마자 욕망이 생겨날까요? 내가 얘를 처음 본다면 욕망이 생겨날까요? 땀이 났을 때?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하고 관련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락수, 과거에 내가 수박을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어요. 락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수박을 먹고 나니까 특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수박을 먹고 나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시원한 수박을 37도, 40도에서 먹으면은 엠브로시아. 몸이 아주 막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락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이 나의 두통에 도움이 됐다. 나에게 유익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해,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 거하고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르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더울 때는 몸에 이로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다가 맛도 좋았고 그러면 바로 뭐가 생겨날까요?